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26라운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다득점 경기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경기들 중 단 2경기를 이번 영상에서는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보통 3경기를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3경기를 이제 하면서 넓히기에는 그 부분의 어떤 경기들은 제대로 못 전달을 해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딱 2경기 볼 건데요.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라운드 경기 결과입니다. 1차전이었던 제주와 강원의 경기 0대0 무승부가 나왔고 모두에게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동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던 안양과 포항의 경기 시작이 좋았던 포항이 연승을 질주하게 됐고요. 1대0 승리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대구의 경기 전북은 전술 그 이상의 그 어떤 선수단적인 큰 격차를 갖고 튀는 팀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전북이 보여주면서 3대0 대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같은 날 펼쳐졌던 수원FC와 울산의 경기 수원의 기세, 울산의 전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4대2로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일요일에 벌어졌던 김천과 서울의 경기 김천 상무가 다 같이 뛰는 팀이 무서운 이유를 완벽하게 또 증명을 해주면서 6대2라는 엄청난 스코어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이어서 광주와 대전의 경기 아사니가 돌아온 광주 그보다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헤이스 선수의 경기력을 통해서 경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26라운드에서 6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20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졌던 수원FC와 울산 HD의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원FC는 4-2-3-1 들고 나왔습니다. 황재윤 키퍼에 서재민, 김태한, 최규백, 이용, 중원에는 이재원, 한찬희, 루안, 그리고 이선에는 윌리안과 안드리고가 위치했고요. 최전방에는 사박이 있었습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조현우 키퍼, 백스리에는 이재익, 트로야크, 서명관, 그 위에는 조현택, 고승범, 보야니치, 루빅손, 윤재석, 이진현, 말콩이 공격을 이뤄냈습니다. 우선 경기를 간단하게 먼저 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수원FC에서는 사박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윌리안 그리고 노경호 선수도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반면 울산에서는 말컹 그리고 루빅손 이 2명의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전반전 꽤 치고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 5분 안에 양 팀의 득점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박 선수가 거의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골을 넣었었는데 그것과도 또 얼마 안 돼서 말컹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수원FC 울산의 경기 꽤 치고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경기인데요. 전반전까지는 그래도 양 팀이 비교적 대등하게 싸웠고 기회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당시 이제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양 팀이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 수원FC는 울산 HD를 정말 재밌게 갖고 놀았습니다. 울산의 선수들은 수적 우위를 단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고요. 단 한 번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끝까지 수원FC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갔고 그 결과 한 번 쉬어갔지만 수원FC는 다시 한번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울산 HD의 경기력으로는 전혀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대2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리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홈팀 수원FC를 조금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득점자는 사박, 윌리안, 그리고 노경호 선수였습니다. 사박은 멀티골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전의 4연승은 당연하게도 전혀 운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을 완전히 압도한 채 수원FC가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선수들 플레이에 완전한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그러한 것이 경기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지금 당장 승강 플레이오프 가냐 마냐 이런 그 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성인 스플릿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울산 킬러로 등극한 사박이었습니다. 울산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사박은 이제 완전한 수원FC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김은중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사박은 참 아이 같다. 잘 달래고 밀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은중 감독이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라서 서박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널 A는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6위와의 승점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와의 승점 차가 한 두 경기 정도, 세 경기 안에 뒤집히려면 뒤집힐 수도 있는 순위고 7위까지는 뭐 다 금방도 갈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라면 큰 반등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수원FC 팬분들도 그렇고 코칭 스텝, 선수들 모두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H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득점자는 말컹 그리고 루빅손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제가 울산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드리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집중력의 부재입니다. 정말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체력이 말라서 집중력이 떨어져도 유분수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고등학교가 뛰어도 이것보다는 집중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잘 나오는 게 수적 우위를 갖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아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펩 할아버지가 와도 이 팀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고 있고 전술적인 어떤 선택으로도 전혀 커버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이 팀의 온갖 군데에 놓여져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장면들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방면을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다이렉트 강등은 아닐 겁니다. 다행히 다이렉트 강등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겠습니다만 울산 HD 이제는 K리그2 경기도 챙겨봐야 한다. 그래야 모르는 팀이라고 당하지 않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K리그2 경기라도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울산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이 경기 MVP는 당연하게도 사박 선수입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수원FC의 주전 스트라이커 사박. 이제는 당당하게 사박 선수를 또 지원하면서 어떤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수원FC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수원FC의 사박 선수 앞으로 울산전 이외 다른 경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좋은 득점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울산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던 김천 상무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우선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늘 그렇듯 4사이 기용했습니다. 이주연 키퍼, 백포에는 박대원, 이정택, 김강산, 오인표, 그 위에는 김승섭, 이승원, 맹성웅, 원기종, 투톱에는 박상혁,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출전했고요. 서울은 강현무 키퍼를 비롯해서 백포에는 김진수, 야잔, 정태욱, 박수일, 그 위에는 루카스, 황도윤, 최준, 안데르손, 그리고 투톱에는 린가드, 그리고 조영욱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우선은 경기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꽉 차 있죠. 김천은 원기종, 김승섭, 맹성웅, 이동경, 이동준, 김찬익 각각 한 골씩 넣으면서 6점을 득점하는 데 성공했고요. 서울은 조영욱 그리고 안데르손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멀티골 경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 서로가 잘하는 걸 열심히 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김천도 다양한 득점을 해냈고 이선의 개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김천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정용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올라온 조직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서울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안데르손이나 루카스를 비롯한 여러 이선 선수들의 좋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득점들이 전반전에는 다수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김천의 팀플레이가 강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의 PK로 인해서 완전히 경기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 득점으로 인해 4대2가 됐고 4대2가 되면서 김천이 확실하게 또 많은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가 이뤄졌는데요.
결국 한 팀은 장점만을, 한 팀은 단점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김천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이 공격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아주 날카로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 못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단점에서 비롯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김천은 장점을 잘 보여줬고 서울은 단점을 잘 보여줬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천은 이 경기를 통해 10경기 만에 서울을 승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승리의 비결은 완전한 팀플레이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팀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홈팀 김천입니다. 득점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합니다. 원기종, 김승섭, 맹성웅, 이동경, 이동준, 김찬 6명의 선수가 한 골씩 기록하면서 6점 기록을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또 얻어낸 2위 자리였습니다. 대전의 패배 그리고 서울 상대의 김천의 대승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수사불패의 정신이 다시 한번 또 김천으로부터 나오게 됐고 그 결과 다시 한번 김천 상무는 2위에 자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김천 상무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없는 클럽이기 때문에 순위에 대해서 뭐 얼마나 미련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정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현재 김천은 굉장히 높은 순위에 목이 말라 있고 여기서 잘했을 때에 또 본인이 나중에 돌아가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과 그리고 어떤 목표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김천 상무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 드러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적으로 정말 뛰어납니다. 정정용 감독의 지도 하에 팀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들입니다.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선수들끼리 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고 선수들의 합이 잘 맞는다면 외국인 선수도 한 명 없는 김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김천인데 김천에도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완점은 측면 수비에 있고 두 차례의 실점 장면 모두 개인 전술 방어에 실패해서 비롯했습니다. 물론 서울의 이선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 전술의 능력은 상당하지만 그렇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천 상무가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뭐 그렇지만 6점이나 낸 만큼 오늘의 김천은 즐기면서 또 취침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천은 뭐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득점자는 조용욱 그리고 안데르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것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실점 상황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을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전반전에 있었던 세트플레이 실점은 김천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이 효율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더 높은 곳을 향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서울 정말 남은 시즌에 순위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는 이선에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선이 좋은 팀인 건 맞고 그들의 능력이 타 팀과의 비교했을 때에도 정말 상당한 것은 맞지만 이선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너무너무 큽니다. 안데르손, 루카스, 린가드 사실 중앙에서 빌드업해서 풀어 나와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위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파괴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플레이를 보면 이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직접 볼을 몰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도 일단 쉽지 않고 마무리했을 때에도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공격적으로 비효율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들은 후반전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 점을 충분히 좀 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기성용 선수의 이탈이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자면 개인적인 어떤 답변을 드리자면 역시 더 많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고 머리 받고 열심히 뛰어서 뭐라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패스플레이로 무언가를 뚫어낼 수 없다면 그만큼 더 많은 활동량으로 경기장을 가득해서 메워주면 그리고 이 뭐랄까 어떤 그 활동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 주면 그런 패스 플레이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메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이 참 또 생각을 해서 경기를 잘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이 정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MVP 저는 이승원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중원에서 보여주었던 영향력이 상당했는데요. 뭐 득점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도움도 많이 기록했고 골의 기점이 될 만한 패스도 많이 기록했고 이승원 선수가 올해 정말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다면 이승원 선수의 앞으로의 어떤 프로 생활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서울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경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베스트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민 키퍼, 백포에는 어정원, 정민광, 박진섭, 김태환, 그리고 위에는 헤이스, 맹성웅, 이승원, 윌리안, 그리고 소배는 콤파뇨, 그리고 사박 선수를 뽑았는데요. 톱 자리에서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많았고 미드필더 자리에서 너무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포지션이 해당 경기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닌데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이 선수가 이 자리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넣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참 많이 나왔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이어서 개인 순위 탑5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득점인데요. 전진우 선수가 13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득점의 상황, 사박 선수가 12골로 2위, 그리고 꼼파뇨, 이호재, 주민규 선수가 11골로 각각 3, 4,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움 같은 경우 안양의 야고 선수가 6도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데르손 그리고 이동경 선수도 6도움으로 2위와 3위를 랭크하고 있고 조르지 그리고 이승원 선수가 5도움으로 각각 4위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종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현대가 승점 60점을 찍어내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에는 김천, 그리고 이어서 대전, 포항, 서울, 광주까지가 상위 스플릿 라인, 그리고 울산, 강원, 수원FC, 제주, 안양, 대구가 파이널 B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K리그1 26라운드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도파민 터지는 다득점 경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축구 보시면서 참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했고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도파민이 터지어서 재밌긴 하겠습니다만 참 이런 게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좀 유념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축구 볼 수 있도록 함께 건강 관리 잘 하면서 리뷰 그리고 프리뷰까지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